1624년 3월 13일 이괄의 난 1624년 3월 13일 음력 1월 21일 조선 인조 2년 인조반정 1623에서 공을 세운 무장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고 인조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괄은 인조반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밀려나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그의 아들이 반역죄에 연루되자 더 이상 조정을 믿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괄은 조선 최정예 군대인 평안도의 정예 병사들과 임진왜란 때 조선에 항복한 일본군 항해까지 규합하여 한양을 단숨에 점령했으며 이에 인조는 피난길에 올라 공주 공산성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반란은 조선 최고의 무장 정충신과 남이응이 이끄는 진압군에 의해 결국 패배하였고 이괄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괄이 반란에 성공했다면 조선의 역사가 좀 더 강력한 군사적 지도력을 갖춘 나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1. 이괄의 반란 배경 인조반정과 공신 책봉 문제 1인조반정과 이괄의 역할 1623년 1623년 광해군이 서인 세력에 의해 축출된 인조반정이 발생함. 이괄은 반정 당시 군사적 핵심 역할을 맡아 성공을 이끌었고 공이 매우 컸음. 그러나 공신 책봉에서 2등 공신은 안군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음. 1등 공신은 김유, 이기 신경진 등의 서인 정치 세력이 차지했고 이괄은 자신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여김. 이 이괄의 정치적 불만과 압박. 이괄은 반정 후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자천되었으며 변방으로 쫓겨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음.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자 자식이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있느냐? 며 스스로 반란을 결심함. 2. 1624년 3월 13일 이괄의 난 발발 1. 평안도 정예군과 항해 부대 동원 이괄은 조선 최정예 병력 중 하나였던 평안도 군사와 임진왜란 때 조선에 항복한 일본군 항해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킴. 당시 평안도의 군대는 북방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매우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괄은 이 병력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면서 반란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정당한 왕위 찬탈이라고 주장함. 이 한양 점령과 인조의 도주. 이괄의 군대는 빠르게 남하하여 한양을 점령. 인조는 이를 막을 군사력이 부족하여 궁궐을 버리고 도망치게 됨. 인조는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하며 피난길에서도 초라하게 죽을 먹는 등 왕권이 크게 위협받음. 3. 반란의 종말 이괄의 패배와 최후 1. 정충신과 남이응의 진압군 조직 조선 조정은 급히 반격을 준비하며 당대 최고의 무장 정충신과 남이응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정충신은 최정예 남쪽 군대를 이끌고 이괄의 반란군과 맞서 싸움. 진압군은 이괄 군대의 허점을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전세를 뒤집음. 이 이괄의 부하들 그를 배신하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괄의 부하들은 그를 배신하고 신경진에게 항복함. 1624년 4월 도망치던 이괄은 결국 부하들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음. 4. 이괄의 난이 조선 역사에 미친 영향 1. 반정 이후 왕권의 취약성을 드러냄. 인조반정은 명나라와 친교를 맺으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이괄의 난을 통해 반정 세력 내부의 균열이 노출됨. 이는 인조 정권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됨. 이 한양 함락이라는 조선 왕조의 치욕. 조선 역사에서 한양이 내부 반란군에 의해 점령된 사례는 매우 드물었음. 이는 조선 중앙군의 무력함과 지방 세력 이괄의 강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3. 후금청과의 관계 악화 이괄의 난 이후 인조 정권은 후금청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하며 북방 방어에 집중하게 됨. 하지만 이괄의 난으로 조선의 내부 분열이 드러나면서 후금은 조선을 만만하게 보고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됨. 오늘의 역사 이괄의 난이 성공했다면? 이괄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서 조선의 보수적인 왕권 체제를 뒤엎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군사 중심의 강한 국가로 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괄의 난이 성공했다면 조선 왕권이 약화되고 무신정권처럼 군사 중심의 정부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큼. 인조와 서인 세력의 정치적 지배력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 조선이 북방 군사력을 강화하여 후금청의 침략에 더 강하게 대응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괄은 정치적으로 미숙했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결정을 내려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의 난은 실패로 끝났고 조선은 왕권을 유지했지만 내부 분열과 병자호란이라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 결론 1624년 3월 13일 이괄의 난을 기억하며 1624년 3월 13일 이괄의 난은 조선의 왕권과 군사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양이 반란군에게 점령되었고 왕이 도망쳐야 했던 이 사건은 조선 후기 왕권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괄의 난을 통해 조선 왕조의 취약성과 군사적 한계를 되돌아보며 강력한 국가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